자, 먼저 수열의 극한 저 이제 시작을 할게요. 일단은 자, 수열은 우리가 이제 수1에서 이미 공부를 했어요. 수1에서 수열은 공부를 했는데 수열의 극한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항의 넘버가 한없이 커질 때 항은 어떻게 되니? 얘가 요 단원의 핵심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말 그대로 어떤 수열이 있대. 어떤 수열이 있는데 그 수열에서 항의 숫자를 한없이 계속 키워나갈 거야. 그랬을 때 그 결과값, 그 수열의 값, 그것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싶은 건데, 자, 거기 조금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엑셀을 이용해서 한번 뽑아봤어. 자, 첫 번째로 AN이라는 수열을 1 더하기 n분의 1이다 라고 뽑아왔대요. 자, 그럼 얘들아, n이 1이면 얼마야? n에다 1 대입하는 거니까 2가 될 거예요. 맞죠? 네. n이 2라면 1 더하기 2분의 1이니까 2.5, 3이면 1 더하기 3분의 1이니까 1.33333, 4면은 5면 해서 뭐 등성해서 값을 표로 정리를 해서 놓은 겁니다. 자, 그럼 얘를 이해를 돕기 위해 얘들아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 자, n이 1일 때 얼마 돼? 1일 때 2라는 값이 될 거예요. 맞죠? 네. 자, n이 2가 되면 어때? 여기가 1이라고 한다면 1.5. 자, n이 3이면 1.33, n이 4면은 1.25. 이런 식으로 돼. 해서 그 경향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그래프를 그린 거거든 지금. 해서 그래프를 그냥 쭉 이어볼게요. 사실 이렇게 이으면 안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표현이 되는 거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항의 넘버가 계속 커지면 이 함수 값은 결국 얼마에 가까워져? 1이라는 값에 가까워진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지? 다시 말해서 이 수열에 대한 극한값은 얼마다? 1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수렴한다 이것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한번 볼 건데, 사실 우리는 함수의 극한을 통해서 한번 확인한 내용들이야. 그러니까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거기 프린트 보면 얘들아 이런 표현이 있죠. 일반적으로 수열 AN에서 n의 값이 한없이 커질 때 일반항 AN의 값이 어떤 실수 알파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이 부분 밑줄 칠게요. 어떤 실수 알파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실수 알파에 가까워지면, 자, 이 부분 밑줄 좀 쳐주세요. 자, 이유는 이걸 것 같아. 내가 함수의 극한 설명하면서 얘들아, 우리 함수의 극한에서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l이다 라는 이 표현을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지. x가 a라는 값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는 l에 수렴한다 라고 읽는다고 했어요. 맞죠? 그럼 그 표현에서 fx는 l로 가까워 간다라는 표현도 있지만 상수함수의 경우는 계속 그 값만 나오잖아. 그지? 그거를 좀 한번 다시 얘기를 하려고 해. 그러니까 얘를 두 가지로 해석을 해야 된다. 첫 번째로는 가까워진다의 의미,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냥 그 값이야 라고도 해석을 해줘야 된다. 함수의 극한에서 이미 얘기했던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기호로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알파다 이렇게 써지죠. 자, 봐봐. 함수의 극한에서는 x가 a로 갈 때였어. 자, 근데 어때? 문자가 여기서는 x가 아닌 n이잖아. 변수가. 그죠? 그러니까 n이라는 변수가 무한으로 간다. 다시 말해서 n이 한없이 커질 때, 그 얘기는 항의 넘버가 한없이 커질 때 an이라는 이 수열의 값은 알파라는 곳에 가까워진다. 아니면 알파라는 값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어렵지 않을 거야 얘들아. 이미 우리는 함수의 극한을 했기 때문에. 자, 그럼 세 번째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bn이라는 수열은 n분의 1이래. 자, 그럼 이 수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수열을 나열을 해보면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맞죠? 그럼 얘들아 얘 쭉 가면 결국 그 값은 얼마가 돼? 0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는 거 느껴지죠? 실제로 0은 아니야. 0에 한없이 가까워져. 자 그러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은 0이야. 자 앞으로 리미트 얘들아 그냥 쓰던 대로 쓸게. 자 이번에 cn이라는 수열. 자 cn은 이번에는 마이너스 2분의 1의 n제곱. 자 얘 같은 경우는 수열을 나열을 해보면 어떻게 되죠? 첫 번째 마이너스 2분의 1, 두 번째 4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1, 그 다음 16분의 1 이런 식이야.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반복적으로 나오네. 하지만 그 값은 점점 어때? 숫자가 점점 커지고 있잖아. 분모가. 맞죠? 분자는 1로 고정됐는데 분모가 커집니다. 그 결과는 얼마가 되겠어? 0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2분의 1의 n제곱도 0으로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자 마지막 dn이라는 수열. 자 dn이라는 수열은 그냥 5 상수 수열이야. 상수 수열. 그럼 얘를 나열하면 얘는 어때? 5 계속 5만 나오는 수열이지. 그럼 이것도 그 값으로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5는 얼마다? 5다. 이렇게 해석을 해줄 수 있겠죠. 아시겠습니까? 자 수열 극한은 함수 극한과 매우 똑같다. 매우 똑같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에 보면 얘들아 발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뭐 우리가 함수의 극한에서 이미 배워서 알고 있어. 함수의 극한을 통해서 알고 있는 내용이 발산은 뭐야? 수렴하지 않으면 발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죠? 이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그래. 자 사실상 우리한테 중요한 건 얘들아 수렴하는 거야. 발산은 우리한테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한번 이 상황을 한번 볼까?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하나 보자 그냥 얘들아. 수렴하는 대표적인 수열이 n분의 1 요거였는데 얘 같은 경우는 1분의 1, 2분의 1 해서 요런 식이 되는 거고 그 다음 또 요런 경우 한번 볼게. 마이너스 2의 n제곱. 얘 같은 경우 한번 보자.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니 얘들아? 나열하면 마이너스 2, 4, 마이너스 8, 16, 마이너스 32 이런 식이네. 왔다 갔다 하는데 어느 한 값에 가까워지지 않죠. 자 부호가 왔다 갔다 합니다. 이런 거 우리 뭐라 했지? 진동한다라고 표현을 했어. 그지? 자 그 다음 또 이런 것도 한번 볼게 얘들아. 마이너스 1의 n제곱. 이 경우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이런 식이네. 얘도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얘도 왔다 갔다라고. 맞죠? 그러니까 얘도 진동이야. 맞지? 근데 난 얘네를 구별을 지으려고 그래 지금. 구별을 지으려고. 무슨 말이냐면 얘 부호 띄고 숫자만 봐봐. 2, 4, 8, 16, 32니까 어때? 그래프를 그린다면 얘들아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지. 맞죠? 한없이 커져. 절대값의 의미로 본다면. 근데 밑에 건 어때? 밑에 거는 뭐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니까 요 폭 안에서만 이렇게 움직입니다. 맞죠? 얘는 숫자가 커지는 의미는 아니야. 그지? 그래서 이름을 붙이기로는 위에 거 무한진동이라고 부를 거야. 유한진동이라고 부를 거고. 아시겠죠?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요거 정리해 놓으면 될 것 같아.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라는 이 녀석은 크게 나누면 두 가지다. 수렴하는 경우와 발산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 수렴하는 경우는 어떤 거였어?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한없이 가까워진다. 다시 말해 알파에 가까워진다 라는 것도 있지만 상수수열처럼 어떻게 되는 거? 알파라는 하나의 값으로 나오는 거. 그런 것도 있겠지. 그냥 알파다 이렇게 쓸게. 자 그럼 이제 발산은 우리가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사실상 네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언제냐면 하나는 무한대로 갈 때, 하나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그리고 무한진동, 그리고 유한진동.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다. 자 근데 얘들아 발산은 큰 의미가 없어 우리한테는.
수렴해야지 그 값이 얼마냐 라는 문제를 물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여기서 나오는 이 발사는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 근데 얘를 한번 이렇게 해석을 해보려고 그래. 어떻게 할 거냐면 그럼 과연 얘네를 어떻게 조작을 해주면 수렴할까? 이걸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먼저 이 세 가지는 얘들아, 이 세 가지는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절대값 an을 볼 거야. 절대값 an은 어떻게 되니 얘들아? 얘 무한대 되죠? 얘도 무한대 되죠? 얘도 무한대 되죠? 맞죠? 이 경우는 무한대가 돼. 맞지? 그러면 알 수 있는 사실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분의 1은 얼마야? 0이 되겠죠. 이땐 절대값 필요 없을 것 같아. 맞죠? 맞잖아? 이렇게 벌어졌던 것들이 이렇게 좁아지는 의미니까 절대값 없이 이렇게 만들 수 있어. 하지만 유한진동은 이런 조작을 할 수가 없죠. 사실 유한진동 같은 경우 마이너스 1의 n제곱이야. 마일 플러스 1, 마일 플러스 1, 마일 플러스 1이면 절대값 하면 그냥 1이 되겠지만 그건 크게 의미가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한테 관심은 수렴하는 것과 요 세 가지다 라고 해석을 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발산하는 거에서 끝나지 않고 이 발산하는 거를 어떤 조작을 해주면 수렴할까? 그거를 생각을 해본 거야 지금 여기서. 아시겠죠? 자, 그러면 무한대로 나오는 거를 앞으로 이제 계산을 좀 편하게 해야 되니까 참고 삼아 하나만 봅시다. 얘들아, 무한대. 얘는 이무한대 아니죠? 무한대는 숫자도 아닙니다. 하나의 기호입니다. 한없이 커지고 있는 상태를 의미해. 그럼 생각해봐. 한없이 커지고 있는 거에다가 한없이 커지고 있는 걸 더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 이거예요. 나는 두 가지 일을 해요. A라는 일을 해서 돈을 계속 벌어들여. 제가 기하급수적으로 막 벌어들여. 그 다음 B라는 일을 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벌어들여. 어쨌건 둘을 통해서 내가 벌어들이는 양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앞으로 그냥 무한대요 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이해돼? 네. 자, 그럼 얘들아 이거는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는 또 어떨까? 같은 맥락이겠죠? 맞습니까? 네. 그 다음 또 하나 무한대에다가 어떤 숫자를 더했대. 쉽게 말하면 이거야. 내가 돈을 계속 벌고 있어. 한없이 막 늘어나고 있어. 그런데 인석이가 나한테 너 선생님 불쌍해. 한 10억 줄게요 제가 하고 딱 줬어. 하지만 그 10억 따위는 나한테는 의미 없지. 10억이라는 큰 숫자가 붙었지만 왜? 이미 나는 한없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니까 10억이라는 거 무시해도 상관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때도 그냥 무한대다 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아. 맞죠? 그 다음 또 하나 무한대분의 어떠한 숫자야? 자, 이거는 내가 함수 극한하면서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무한대분의 1을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했죠. 피자 한 판을 전 세계 인구가 나눠 먹는다고 생각을 할 거야. 전 세계 인구가 어때? 거의 먹는 양 없지. 근데 먹는 사람이 더 늘어나고 있대. 계속 혼자 먹으면 한 판 다 먹어. 둘이 먹으면 반판이야. 셋이 먹으면 3분의 1판이야. 100명이 먹으면 100분의 1판이야. 그때부터 뭐 이미 먹는 양은 거의 없겠지만 어쨌건 전 세계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사람들이 다 나눠 먹는데 먹는 양이 있어 없어? 있긴 있어. 하지만 거의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얘는 어디로 가까워진다? 0이라는 값에 가까워진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정도는 기본적으로 그냥 깔고 갈게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봅시다. 이제 수열의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이야. 자, 사실 우리가 함수의 극한을 배웠어요. 함수의 극한을 배웠기 때문에 큰 의미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다 잘 알 걸로 믿어. 자, 거기 나와 있는 동그라미 1번부터 동그라미 5번까지 있는데 한번 봅시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골라라 라고 한 다음에 얘들아 동그라미 1번에 있는 전제 조건이야. 두 수열이 각각 수렴할 때, 수렴하지 않으면 이딴 조작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야. 각각이 수렴할 때 1번 상수배 튀어나온다. 2번 3번 더하기 빼기 분리 가능. 4번 곱하기 분리 가능. 5번 나누기 분리 가능. 맞죠? 자, 근데 5번은 한번 봅시다. 단서 조항이 붙었으니까 5번에 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분의 an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의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돼서 베타분의 알파다 해놓고 bn은 0이 아니어야 돼. 당연하죠. 분모에 와야 되니까 베타도 0이 아니어야 돼. 이 상황을 한번 볼게 얘들아. 자, 요거 때문에 보는 건데 한번 봅시다. 자, 예제 첫 번째 an을 1 플러스 n분의 1 bn을 n분의 1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이런 bn의 극한 얼마야 얘들아? 0이지. 분모가 0 되는 경우네. 그거가 안 되는 걸 한번 확인을 해보자고. 자, 그럼 이렇게 됐을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분의 an은 어떻게 돼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더하기 1 요래 됩니다. 맞죠? 그럼 얘는 0분의 1이라고 써야 되는 건데 그렇지가 않잖아. 얼마 돼? 무한대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 맞죠? 자, 그 다음 또 다른 예제. 이번에는 an을 n제곱분의 1, 이번에는 bn을 n분의 1 이렇게 택해 볼게.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베타가 0이 되는 경우야. 베타가 0이 되는 경우인데 그럼 여기서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분의 an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분의 an 하면 얼마 나와 얘들아? n분의 1만 나오니까 그땐 0 되죠.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베타가 0이 되면 요거를 고려할 수 없다. 달라지니까. 아시겠죠? 네. 자, 수열극한의 기본 성질은 아마 여러분들 다 알 겁니다. 리미트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성질이니까. 자, 그럼 다음 페이지 넘겨서 얘들아, 영재들. 요거는 이제 가나다, 기억니은 디귿 문제. 그런 상황이나 수열, 그런 상황에 적용되거나 수열에 대해 이해를 조금 더 돕기 위해서 한번 가져와 봤어요. 그러니까 사실 아직까지 여기가 수열의 극한이 여러분들 교육과정으로 출제가 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잖아. 아직까지는. 그지? 근데 이전 교육과정으로 따지면 사실 문과 애들이 미적 1에서 배웠거든 이거를. 그러다 보니까 아마 기출문제들은 미적 1에서 끌고 올 거야. 근데 뭐 니네 때도 마찬가지로 아마 그 영향을 그대로 끌고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미적 1에서 나오는 정도만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자, 동그라미 2번 봅시다. 참거짓을 볼 건데, 자, 첫 번째 예제야.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an 더하기 bn이라는 요 수열이 얘가 수렴한대. 자, 수렴한다라는 거 얘들아, 말로 수렴한다라고 안 하고 일반적으로 뭐 얘를 뭐 알파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an과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bn도 수렴한다. 자, 이 명제의 참거짓을 먼저 생각을 해봅시다.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거짓이겠죠, 이거. 거짓인 이유는 뭐 되게 많을 것 같지만 발예가 an을 0, 1, 0, 1 이렇게 가져오고 bn을 1, 0, 1, 0 이렇게 가져온 다음에 얘들아, 두 개를 더해서 나는 지금 뭐 했어? 새로운 수열을 만든 거야. 새로운 수열을 만들었어. 그런데 그 수열이 어떻게 돼요? 현재 보니까 더해주면 1, 더해주면 1, 더해주면 1, 더해주면 1이니까 1이라는 수열이네. 수렴하지 1로. 그지? 하지만 AN 수렴 안 해. BN 수렴 안 해. 아, 이게 하나의 반례가 될 것 같아. 맞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예제 보자. n이 무한대로 갈 때 an과 bn 모두 발산.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더하기 bn도 발산. 자, 얘는 얘들아 위의 명제 뭐야? 위의 명제 대우 명제잖아. 대우잖아. 그지? 어차피 얘도 당연히 거짓일 것 같아. 근데 발예 봅시다. 이 발예 그대로 가져오면 되겠죠. 가정 만족 하나 볼게요. AN 발산합니까? 발산해. BN 발산해. 그지? 하지만 두 개 더하면 어때? 1, 1, 1, 1, 1, 1이니까 어때? 수렴하죠.
가정은 만족하지만 결론은 만족하지 않는 반례를 찾았습니다. 맞습니까? 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거 갈게요. 참거진 문제는 일반적으로 극한에서 많이 나와. 왜냐면 극한 개념 자체가 어려운 개념이야. 무언가에 가까이 간다 이런 표현이기 때문에. 자, 봐봐. 자, 3번 볼게요. 3번에서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 빼기 bn이 0이래요.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an과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bn은 같다. 이 명제는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거짓. 생각해보세요. 나 참이다. 손 들어보자. 한 명, 강민이 하나. 나머지는 다 거짓이야? 왜? 눈치껏이야? 아니면 본인의 생각이야? 참이야 거짓이야 이거? 이제 거짓입니다. 자, 일단 반례부터 하나 들어놓고 생각을 해볼게요. 반례부터. an이라는 수열을 n 더하기 n분의 1 그리고 bn이라는 수열을 n 빼기 n분의 1이다 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 얘들아 여기 나온 얘도 하나의 새로운 수열이잖아. cn이라고 잡을게 쟤를. 그럼 cn은 어떻게 돼? n 더하기 n분의 1에서 n 빼기 n분의 1을 빼니까 뭐가 됩니까? n분의 2가 되죠. 맞아요? 맞아요? 자, 그럼 일단 얘부터 확인해야겠다. cn 어때? 얘 극한 취함 얼마 됩니까? 0이죠. 맞아요? 얘 극한 취함 뭐예요? 무한대죠. 얘 극한 취함 뭐예요? 무한대죠. 선생님 무한대 같은 거 아니에요? 다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고 가야 될 게 얘들아 참고 무한대와 무한대가 같다 라는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 자, 이유는 이거야. 실제로 한없이 커지고 한없이 커지는 건 똑같아. 커지는 상태는 똑같다고. 그런데 그 값은 다르잖아. 한 10억 정도 들어갔대. 10억 더하기 10억분의 1이고 10억 빼기 10억분의 1이야. 얘는 10억보다 큰 거고 얘는 10억보다 작잖아. 그러니까 얘네 둘이 절대로 같은 값이 될 수 없겠죠. 이해됩니까? 네. 자, 그럼 얘들아 이 명제가 참인 명제로 만들려면 어떤 조건 붙이면 될까? 그렇지. 단 an, bn이 모두 수렴하면 참인 명제가 돼. 수렴하면. 이유는 이거야. 수렴한다면 찢을 수 있잖아. 찢을 수 있잖아. 맞지? 수렴한다면 리미트 an 빼기 리미트 bn으로 찢을 수 있기 때문에 수렴한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수열극한의 기본 성질 얘기할 때 얘들아 단서 조건, 전제 조건, 각각이 수렴할 때라는 그 조건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오케이? 네. 자, 그럼 이제 네 번째 명제 봅시다. 자, 네 번째에는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그리고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bn은 무한이야.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bn분의 an은 1이야. 저 요거 결국 이거의 본질은 뭐야? 무한대끼리 약분 가능하냐잖아. 참여야 거짓이에요? 거짓이죠. 얘 거짓인 건 뭐 다들 잘 알고 있을 거야. 그럼 뭐 반례부터 하나 들어볼까? 뭐 반례 워낙 많아. 그러니까 이런 꼴을 우리는 어떤 꼴이라고 그래? 이런 꼴을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이렇게 놓고 얘기를 할 거예요. 맞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 나오는 결과는 어때요, 얘들아? 무한대가 나올 수도 있죠? 하지만 0 나올 수도 있죠? 어떤 상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계산을 해봐야지만이 한다. 예를 들어 n제곱분의 n이야. 이때는 뭐 나와? 0 나올 거고 n분의 n제곱이야. 이때는 무한대 나올 거고 2n분의 2n이야. 이때는 1 나올 거고. 맞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된다? 직접 계산을
해봐야지만이 알 수 있다. 아시겠습니까? 계산하는 방식은 얘들아 수열극한과 함수극한 똑같아요. 수열극한 함수극한 똑같아요. 자, 개념원리 16쪽 한번 볼까 우리? 문제 하나 풀고 가야 돼. 자, 2번이야. 2번. 자, 이번에는 수렴하는 수열이래. 아, AN, BN 모두 수렴해. 그랬을 때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AN 더하기 BN은 4래. 그리고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AN, BN은 3이야. 이런 상황에서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AN의 제곱 더하기 BN의 제곱을 구해라. 이런 상황 한번 봅시다 얘들아.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해? 결국 이거잖아. 얘는 수렴하니까 AN, BN 수렴하니까 AN 값 더하기 BN의 극한값. 그 다음 얘는 AN, BN 수렴하니까 AN의 극한값 곱하기 BN의 극한값이죠. 결국 문자 두 개, 식 두 개니까 연립방정식으로 풀어도 되는 거잖아. 그지? 결국 근데 얘는 이렇게 써줄 수 있을 것 같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 같은 경우는 사실 AN 더하기 BN의 제곱 빼기 2배의 AN, BN이다 라고 해석을 해도 되는 거죠. 맞아요? 더한 거 수렴하니까 제곱에도 수렴할 거야. 아, 찢어지겠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되니? 얘는 얘의 제곱 16에서 얘 빼기 6이 돼서 10이다 라는 이런 결과 이끌 수 있겠죠. 자, 이게 성립한 이유는 문제 조건에 있는 수렴하는 두 수열 AN, BN 이라는 조건 때문에 그래. 알겠지? 자, 그럼 이제 실제적인 계산을 한번 해보러 갑시다. 자, 다음 페이지 프린트 네 번째 섹션이야. 자, 아까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는 아까 여기 0이 나올 수도 있고 무한대가 나올 수도 있고 1이 나올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마이너스 무한대가 나올 수도 있죠. 어떤 숫자가 나올 수도 있었어. 이런 경우는 우리가 계산을 해봐야지 알 수 있다. 그거를 한번 해보겠다는 거야 지금. 오케이? 자, 정리는 이따가 문제 풀고 한번 해볼게요. 자, 동그라미 1번 봅시다.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3n-1에 2n 플러스 1. 자, 함수극한에서 했던 거랑 똑같아. 함수극한에서 했던 거랑. 자, 기본적인 정석은 뭘까 얘들아? 분모에서 가장 빠르게 변화하는 녀석으로 분모 분자를 나눠준다의 아이디어야. 경도야? 하지 말고. 그러면 현재 분모 봐봐. 3n과 1이 있어. 뭐가 빨리 변하니? 3n이 변하죠. 그러니까 나는 얘로 나눌 거야. 그럼 얘는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3n으로 나누면 1 빼기 3n분의 1 3분의 2 더하기 3n분의 1 이렇게 써줄 수 있습니다. 맞죠? 맞아요? 그럼 얘들아 얘는 극한 얼마로 가? 얘 0으로 가죠. 맞죠? 자, 얘도 극한 얼마로 가요? 0으로 가네. 얘는 극한 1로 가고 얘는 극한 3분의 2로 가니까 어때? 여기 써있는 이 네 가지 모두 다 각각이 수렴하지? 각각이 수렴하면 어때? 리미트 다 찢어서 쓸 수 있잖아. 그 논리에 의해서 이 결과는 얼마다? 3분의 2다 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맞죠? 사실 다 알 거야 지금 하는 건.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보자. 자, 동그라미 2번은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3n제곱 마이너스 1분의 2n 플러스 1. 자, 이거 같은 경우 분모에서 가장 빠르게 변하는 녀석으로 나눌 거야. 그게 뭐야 여기서? 3n제곱인데 얘들아 그냥 n제곱을만 나눌게요. 그러면 얘는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3 빼기 n제곱분의 1 n분의 2 더하기 n제곱분의 1 이렇게 됩니다. 맞죠? 자, 그럼 얘들아 얘 극한 취하면 얘 0이고
얘도 0이고 얘도 0이잖아. 그치? 그러면 그 결과는 얼마야? 3분의 0이니까 0이다. 이렇게 될 거야. 맞죠? 자, 일단 하고 정리를 합시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3n-1에 2n 제곱 더하기 1. 자, 이거 같은 경우 얘들아 뭘로 나눌래? n으로 나눠야겠죠? 분모에서 빠르게 변하는 녀석이야. 그럼 얘는 어떻게 돼?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3 빼기 n분의 1에 2n 더하기 n분의 1 요래 되겠지. 그러면 얘는 극한이 0이야. 얘는 극한이 0이야. 맞죠? 그럼 극한 처리하면 얘 뭐 됩니까? 3분의 무한대 되잖아. 무한대를 3으로 나눴대. 의미 없죠? 그러니까 얘는 어때요? 한없이 커질 거야. 발산할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맞지? 자, 그 다음에 4번은 이쪽에다 쓸게 얘들아. 동그라미 4번.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1 빼기 3n에 2n제곱 더하기 1. 위에 거랑 똑같은 상황이야. 똑같은 상황에서 분모에 자리만 바꾼 거지. 얘에서 뭘로 나눌래 얘들아? 뭘로 나눌까? n으로 나눌게요. n으로 나누면 얘는 어떻게 되니?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n분의 1 빼기 3에 2n 더하기 n분의 1 요래 되죠? 자, 그럼 얘들아 얘 극한 0이야. 얘도 극한 0이야. 맞아?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니? 마이너스 3분의 무한대가 돼서 얘는 뭐 돼? 마이너스 무한대 돼. 맞죠? 그러니까 얘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부호가 음수일 수도 있구나. 맞니? 얘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 자, 지금 이 경우는 어떤 경우 얘들아? 이 경우는 분자의 차수와 분모의 차수가 같을 때 3과 2 개수만 따온 거야. 맞죠? 자, 그 다음 이 경우는 어때요 얘들아?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분모의 차수가 클 때지. 이때는 결과가 얼마가 나와? 0이 나온다. 근데 얘네 둘은 분자의 차수와 분모의 차수를 봤을 때 분자의 차수가 큰 거지. 근데 이때는 얘들아 무한대도 있지만 마이너스 무한대도 있어. 맞아요? 그럼 여기서 뭐까지 확인을 해줘야 돼? 부호까지 확인을 해줘야 된다. 이 부호는 뭐야? 최고차항의 부호겠지. 최고차항의 부호. 왜냐면 이거잖아 얘들아.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는 큰 의미가 없이 그냥 무한대잖아. 그러니까 차수가 가장 높은 거에 부호를 고민해줘야 된다. 여기서는 마이너스 분의 플러스니까 마이너스고 플러스 분의 플러스니까 플러스고. 아시겠죠? 자, 그 다음 거 한번 봅시다. 동그라미 5번인데 여기서는 이제 요 문제 상황에서는 많은 오개념이 있어. 자, 이거야. 자, 얘를 정석대로 풀면 얘들아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요.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n제곱에 분자는 뭐야? 1부터 n까지 등차 수열의 합이죠. 그럼 쟤는 1부터 n까지 합이니까 시그마 k 공식 생각하면 2분의 n에 n 플러스 1이다 라고 쓸 수 있을 것 같아. 그죠? 자, 분자 몇 차야? 2차야. 분모 몇 차야? 2차야. 차수 똑같네? 개수 따오면 될 거야. 그죠? 개수 따오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1분의 2분의 1이니까 결과는 2분의 1이다. 그렇게 따올 거라고. 맞죠? 근데 얘를 이렇게 풀었대. 잘 봐. 얘를 어떤 애가 선생님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각각을 찢을래요.
n분의 1 더하기 n분의 2 더하기 n분의 3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n분의 n 이렇게 찢을게요. 미안해요. 제곱이죠 여기다. 이렇게 찢은 거야. 그지? 그럼 얘들아 얘는 꼭 풀어보니까 0 더하기 0 더하기 0 해서 요 0이 몇 개야? n개니까 0 곱하기 n 해서 0 아니에요? 이 결과와 이 결과가 왜 다를까요? 이 생각을 한 겁니다. 어디서 잘못됐을까요? 내가 여기서 자 이렇게 생각해야 돼. 얘 0이지 얘 0이지 얘도 0이야 다 0이야 0이 n개 있어 맞죠? 근데 얘들아 이렇게 생각을 하자고. 실제로 얘가 0이야? 조금이라도 있는 거 아니야? 그지? 조금이라도 있는 걸 무한히 더해 나가는 거야. n개라는 유한개만큼 더한다의 의미가 아니라고. 무한히 더해야 되잖아. 왜? n을 계속 늘리려잖아. 그 얘기는 이 더하는 개수도 어마무지하게 계속 늘어나는 거지. 무슨 말 이해돼? 그러니까 얘는 0 곱하기 n으로 해석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요. 사실상 얘는 0 곱하기 무한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0이 아닌 거야. 뒤에서도 하겠지만 0 곱하기 무한대는 0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한번 볼까 얘들아? n분의 1 곱하기 n제곱 볼게. 얘 0이지? 얘 무한대야? 두 개 곱하면 얘 무한대 나와. 맞죠? 자 이번에 이거야. 얘 0이지 앞에 거? 뒤에 거 무한대지? 0 곱하기 무한대인데 얘 뭐 나와? 1 나와. 이해돼? 이런 것처럼 0 곱하기 무한대도 우리가 뒤에서 한번 정리를 하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풀면 안 된다. 알겠지?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티끌모아 태산처럼 생각을 해도 될 거야 얘들아. 코딱지만큼 코딱지를 더해서 산 만들었다고. 가능하다고. 무한히. 한없이 계속 하는 거니까. 알겠어요? 자, 개념 원리 한번 봅시다 얘들아. 17조. 자, 사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문제 보면 눈에 보입니다. 맞죠? 문제 보면. 자, 3번에 1번 봅시다 얘들아. 몇 차야? 분모도 3차, 분자도 3차지. 차수 똑같죠? 개수 따오면 되겠다. 따라서 2. 맞아요? 자, 2번은 어때요? 분모는 1차고 분자는 3차야. 아, 분자의 차수가 크네? 이때 뭐 조심하자? 부호 조심하자 했어. 그죠? 분모는 마이너스에 분자는 플러스니까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 맞습니까? 네. 자, 3번 볼게요. 분모 2차야, 분자 1차야. 아, 생각 안 해도 돼. 얼마야? 0이야. 쉽지?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거기 확인 체크 8번에 보시면 거기 나오는 네 번째 거 한번 볼게요. 얘들아. 자, 얘를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이거 한번 볼게. 봐봐. 얘는 로그 밖에서 빼기니까 나눗셈을 할래.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로그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 맞아요? 그럼 이 수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얘들아? n이 1이면 로그 5분의 3, n이 2면 로그 8분의 5, n이 3이면 로그 11분의 7 이런 식으로 가는 수열이야. 맞죠? 네. 자, 여기서 얘들아 로그가 사실상 요 얘기는 하기 좀 그런데 로그가 연속 함수라면 리미트랑 바꿀 수가 있어. 바꿀 수가 있다고. 사실 이건 함수 극한에서 우리 뒷부분 들어가서 이제 미분 나오고 할 때 그때 좀 더 써먹을 얘기긴 하지만 연소함수라면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로그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요게 돼요. 그래서 로그 3분의 2라는 결과가 이끌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미리 얘기했습니다. 여기는